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2020년 공인중개사 시험 2차 과목 부동산 공법을 같이 공부하게 될 이완재입니다. 저희 시험 전반에 대해서는 아시고요. 2차 시험 가운데 중개법과 부동산 공법을 앞에 2차 시험에 1교시에 보고 공시법과 세법을 2차 시험 2교시에 보고 그렇게 하시죠. 자, 바로 내용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3쪽 보시면 3쪽 앞에 책 이렇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복잡하시겠군요. 책이 2차 입문서이다 보니까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각 법마다 쪽수가 다르니까 가운데 쪽 오면 중개법 끝나는 곳에 부동산 공법이 있고, 그 부동산 공법에 앞에 목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1편 국토계획법이 있습니다. 공법의 6개 법에 대해서 바로 이제 3쪽에서부터 보도록 하시죠. 1장, 기초이론과 국토계획법 총론이 있습니다. 3쪽이죠. 1절, 부동산 공법 기초이론이 있고, 네모 1번,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 속하는 부동산 공법 6가지가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한 2만여 개 넘는 법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정한 거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법을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누면, 사법과 공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법은 사사로울 사자,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는 거죠. 따라서요, A와 B, A가 물건 팔고 싶다, 사고 싶다, 뜻이 맞아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강제할 수가 없는 거죠. 공법은 공이 공짜, 그 A가 속해 있는 또 B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서 아니면 어느 지역 전체를 위해서 약속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게 이제 공이 공짜이죠. 그러니까 국가 지역 전체를 위해서 뭔가를 정해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서로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도로교통법, 빨간불 때 지나가면 안 되죠. 환경에 대한 법, 쓰레기 분리수거해야 됩니다. 법 어기면 큰일 나. 징역가. 무슨 법이요? 공법이죠. 사법에는 징역 그런 규정 없습니다. 공법이고, 공법에 우리 시험에 있는 뭐가 있을까요? 중개법 지켜야 되죠. 어기면 빵에 가죠. 공법입니다. 부동산 공법, 공법이죠. 공시법 등기해야죠. 지적부 정리해야죠. 공법이고, 세법 세금 안 내면 큰일 나. 재산 뺏겨. 나중에 빵에 갈 수도 있어. 공법입니다. 공법에 여러 가지 관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부동산 공법이죠. 토지와 건물에 대한 법입니다.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법이고, 이렇게 이제 부동산 공법으로 들어오게 되면, 토지에 대한 법 300개, 건축물에 대한 법 100개, 400여 개의 부동산 공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토지에 대한 법 4개, 건물에 대한 법 2개 해서 6개가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거기서도 마찬가지고요. 공법 전체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들을 다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공무원이죠. 관청입니다. 행정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행정청과 이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는 여러 사람이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동등하지가 않은 거죠. 이건 국가를 대표하는 거고 지역을 대표하는 행정청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뭔가를 할 때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 자동차는 이미 다 준비가 됐으니까 운행하면서 빨간불 때 건너면 안 되지만 아무나 자동차 운전하고 나설 수는 없죠. 대한민국은 자동차 운전 금지된 나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운전면허증 따야죠. 그다음에 등록된 차량이어야죠. 다음 세 번째, 책임보험에 가입해야죠. 그래야만 자동차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안 갖췄는데 운전을 하고 있으면 잡아서 빵 해보내는 거죠. 이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운전 못한다. 운전하려면 관청에 면허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관청에서 국민의 이러저러한 부동산 활동들을 규제하는 거죠. 왜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면 안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것들의 대표적인 걸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지 맘대로 할 수 없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3쪽에 있는 표의 네 번째 칸인 거고요. 다음에 관청에서 그러면은 빨간불 때 운전하고 지나가는 사람, 아니면 횡단보도에서 빨간불 때 건너가는 사람 잡아서 범칙금 때리기도 하고 벌금 때리기도 하고 큰 사고를 냈으면 징역에 보내기도 하는데 관청에서 그것만 하고 있을 거냐고요. 그런 게 아니죠. 도로계획 세워서 도를 내야죠.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면 신호체계 정비해야죠.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관청에서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게 그 책에 있는 옆으로 세 번째 칸입니다. 부동산 공법 역시 마찬가지고요.
개인들이 땅 손대서 뭐 하려고 합니다. 옆집 피해주면 안 되죠. 건물 지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분양하거나 임대를 해서요. 그러니까 옆집 아니면 거기 들어온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엉망지어서 사람 다치게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공급법 전체요. 이걸 그대로 옮겨서 그러니까 관청에서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이 뭔가를 할 때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땅 손 못 댄다. 땅 손 대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건물 못 짓는다. 건물 지으려면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역시 같이 그 표의 네 번째 칸에 있는 거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관청에서 어디다 신도시를 만들겠다. 어디에 도로를 내겠다. 어디 철도를 그러니까 새로 내겠다. 고속철을 새로 만들겠다. 등등등 관청에서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게 그 책의 세 번째 칸에 있는 내용입니다. 뭐 설명을 그림 눈에 보이기 위해서 허가 등을 이쪽 칸에 쓰도록 하죠. 이게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공법 중에 6개가 시험범위라고요. 그 표를 보시면 그러니까 첫 번째 칸에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국토계획법 40문제 중에 12문제, 그러니까 2번 개발법 40문제 중에 2문제, 6문제, 3번 도시정비법 40문제 중에 6문제, 그러니까 4번 건축법 40문제 중에 7문제, 그러니까 주택법 40문제 가운데 7문제, 그 다음에 농지법 40문제 가운데 2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그러니까 1번 국토계획법이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국토의 그러니까 계획 및 그러니까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관청에서 앞으로 대한민국 땅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과 그 다음에 개인들이 자기 땅 이용하는 그것을 개발행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할 때 옆집 아랫집 피해주면 안 된다,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가 있고, 따라서 관청에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또 어떤 내용을 세우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한 기본 내용이 다 깔려 있고, 개인들이 뭔가 할 때 옆집 아랫집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기본 내용이 다 깔려 있어서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그러니까 신도시 건설한다. 그러니까 뭐 판교 신도시, 동탄 신도시 등등요. 뭐 그런 것들 거기 뭐 땅 주인 과수원 할아버지 몇 명이 한번 갈아 엎어봐. 뭐 그래서 콘크리트 올린 거 아니죠. 관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도시 건설에 대한 법, 신도시를 개발한다, 개발법, 도시개발법이고요. 관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죠. 어디 신도시를 개발한다. 세 번째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게 있죠. 먼저 오래된 동네 철거하고 새로 아파트 지어서 옛날 토지나 건물 주인들이 새 아파트 한 채씩을 한 채 등등을 새 아파트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이 세 번째 법인데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두꺼비가 하는 거죠. 두꺼봐 헌집 줄게 새 집 따오. 두꺼비한테 헌집을 줍니다. 그러면 두꺼비가 뭘 준다고요? 새 집을 주는 거죠. 그게 재개발, 재건축이고, 그러니까 그런 재개발, 재건축 등을 다루는 법이 도시정비법인데, 그것도 역시 신문에 재개발, 재건축 그런 얘기를 자주 듣는 게 뭐예요? 거기 낡은 그러니까 주택가 골목, 그러니까 거기 집주인들이 모여서 혓가닥 엎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지 않죠. 왜 그러냐면 관청에게 도장을 받아야만 진행을 할 수가 있다고요. 공익사업이어서요. 관청에서 거기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겠다, 해도 된다라고 하는 계획을 확정해줘야 가는 겁니다. 이상 세 가지는 행정청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땅에 손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올리겠죠. 건물 지 맘대로 올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건축물 지을 때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건축법. 그 다음에요. 건축물은 이제 건축법 가서 보시겠습니다만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 지붕 있는 것 중에 뭐 사무실도 있고 공장도 있고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택, 그 중에 주택, 중개 활동의 주된 대상이 주택이 빠지지 않으니까요. 주택 한 번에 30채 이상 지으려면 주택법 한 번에 30채 이상 못 짓는다. 30채 이상 지으려면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농지법. 농지는 소중한 것이요. 그러니까 논밭으로 있어야 되죠. 그냥 그 외국 거 사다 먹으면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식량 안보는 그거는 그러니까 그 무기 안보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식량 생산을 하나도 안 하고 다 외국 거 사다 먹는다고 치자고요. 외국하고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외국에서 미워, 안 싫어, 뭐 화이트 리스트, 블랙 리스트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너네들 수출 안 해버려. 우리 뭐 먹고 살아요? 그럼 줄여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량 안보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농업국가는 아닌 거죠. 농업국가가 아닌데 농지가 필요한 이유는 비와 눈이 내렸을 때, 그러니까 논에서 물을 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지하로 흘러가기도 하고 농사를 짓는데 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개천, 강,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만약에 논이 없으면 우리나라 비가 내렸을 때 그냥 바로 다 강으로 해서 바다로 싹 나가고 나면, 그러니까 뭐 완전 푸석푸석 사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농지 함부로 손 못 댄다. 농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 바꾼다. 용도를 바꾼다. 전용. 금지되어 있다. 농전용 하려면 허가받아야 된다. 이게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이게 우리들이 이제 공부하실 내용이고, 여기에서 사실 문제를 보시게 되는 거죠. 항상 염두에 두시자고요. 관청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 그러라고 우리가 월급 주고 있잖아요. 또 두 번째, 한 사람 한 사람이 뭔가를 할 때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기준에 따라서 관청에 가서 도장을 받아야 뭔가를 할 수 있다. 이상 내용이고, 요 그림은 놓치지 마시고 요구에 대한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들은 준 내용 들어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어서 가시죠. 이제 다음 쪽에 4쪽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4쪽을 보시면 그러니까 네모 2번 행정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법은 그 법을 집행하는 게 관청, 행정청인데, 행정청은 어떻게 짜져 있냐고요. 그러니까 뭐 그 공간정보법에도 뭐 행정동, 법정동 그런 얘기 이제 들으시기도 하고요. 아무튼 우리 주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소고요. 그 사쪽에 있는 지도는 다 아시는 거죠. 대한민국 지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쪽 아래에 있는 표가 있고요. 대한민국 국가, 대한민국 한 개가 있는 거죠. 미국은 몇 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대요? 50개요? 51개요? 뭐 알래스카 포함해서 51개랍니다. 그럼 한국은 몇 개의 덩어리로 나눌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그거 뭐 모르시는 분들도 많죠. 한국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개로 쪼개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더 쪼개게 되죠. 기초 지방자치단체 226개로 쪼개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소이죠. 아래 보시면 아래에 있는 표요. 뭐 대한민국, 서울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으로 놓는다면 뭐 대한민국이 있는 거고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슨 동 몇 번지,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슨 동 몇 번지,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뭐 무슨 면 몇 번지 등이 있고요. 서울특별시 하나가 있고, 광역시 6개가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그림이요. 인천, 그 다음에 대전, 광주, 그 다음에 부산, 울산, 대구가 있죠.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무슨 동 몇 번지,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 옆에 의왕시가 있습니다. 의왕시, 무슨 동 몇 번지, 대한민국, 경기도, 가평군, 무슨 면, 무슨 읍, 무슨 리, 몇 번지 등으로 가게 되고요. 도가 8개가 있습니다. 경기도, 충청남부, 전라남부, 경상남부, 강원도 해서 8개가 있죠. 다음에요. 세종 특별자치시가 있고요. 몇 년 전에 출발했죠. 하나만 있고, 세종은 선거로 뽑는 시군구가 없습니다. 다음에 제주 특별자치도 역시 예전에 그냥 도와 똑같았는데 비자 없이 외국인들 들어오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주 특별자치도가 있고, 거기도 역시 선거로 뽑는 시군구 없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밀감 올라왔는데, 제주도 서귀포시라고 해서 올라왔는데요. 제주도 서귀포시는 선거로 뽑는 시군구가 아니고, 제주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그냥 행정 편의를 위해서 둔 거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구, 또 뭐가 있나요? 아무튼 등등이요. 등이 있는데, 그렇고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원구, 수정구 등등이요. 그것도 역시 선거로 뽑는 시군구가 아니죠. 행정 편의를 위해서 둔 겁니다. 자, 이상이 있고, 여기까지 보고 보니까, 도지사 선거로 뽑았죠.
월급 주고 일 시키고 있습니다. 수원시장 선거로 뽑았죠. 월급 주고 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결정할 건 당연히 세종시장, 제주시장이 결정을 해야죠. 그 다음에 수원시장, 돈 주고, 월급 주고 있으니까 결정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장은, 세종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수원시 시장이 해야 될 거를 누가 해야 돼요? 세종시장, 제주도지사가 해야 되죠. 자, 여기까지가 대한민국 지도와 주소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줄여서 보자고요. 줄여서 보면 여기는 A나 B나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요. 다 세종시장, 제주시장이 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얘기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꼬아서 시험에 내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 도 아래 시가 있는데 시 중에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가 그러니까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 다음 쪽 보시면 그러니까 우쪽 동그라미 4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전국 15곳이 있다. 아무래도 경기도에 많겠죠. 9개가 있고 그다음에 뭐 창원, 청주, 전주, 천안, 김해, 포항 등으로 해서 전국 15개가 있습니다. 뭐 일반 시장보다는 좀 더 큰 권한을,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옹진군,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기장군, 그러니까 똑같은 시장군수구청장이지만, 그러니까 거기 특별히 거기 갖고 꼬아서 나오는 적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빼도 되고요. 그래서 이상 내용을 다 줄여서 쓰게 되면, 이걸 다 줄여서 쓰면 여기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모든 주소를 7글자를 쓰면 국가를 대표하는 17개 장관, 대부분 법에서는 국토부 장관, 광역 17개, 그러니까 특별시 하나, 그러니까 광역시 6개, 그러니까 도 8개, 세종과 제주 안 써도 큰 지장 없고요. 다음에요. 도 아래 시와 군이 있죠.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아래 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 공부하시는 분,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공부하시는 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그냥 시험에 많이 안 나오니까 그 대목은요. 인천광역시 옹진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 써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주소를 옮겨 쓰면 7글자 뭐가 되고요? 구, 특광도, 시군구가 되는 거죠. 그중에 시 중에 인구 50만 이상 시를 대도시라고 하는데 대도시도 그냥 시 중에서 좀 뚱땡이 시인 것 뿐입니다. 국, 특광도, 시군구. 이게 이제 공법이니까, 행정청이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죠. 국민이 뭐 할 때 관청 가서 수장 받아야 된다. 누구한테 가서 수장을 받을 거냐. 두 번째, 관청에서 앞으로 뭔가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누가 계획을 세울 거냐. 그래서 누가 확정을 할 거냐. 그것이 이어지게 되겠죠. 다음에요. 그러니까 우쪽에 네모 3번,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월급을 주고 대통령 월급을 주고 있고 장관 월급을 주고 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월급 주고 있고 시장군수구청장 월급 주고 있죠. 그럼 이제 각각 지네들 급에 맞춰서 뭔가를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상, 중, 하 급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각각 독립된 정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으로 지난 2년 전, 2, 3년 전 지방선거 때 그러니까 정부를 3개를 구성한 겁니다. 대통령 뽑아서 대한민국 정부를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요. 경기도로 보면 경기도 도지사 뽑으면서 경기도 정부를 구성하신 거고 서울특별시 정부를 구성하신 겁니다. 또 종로구 정부를 구성하신 거고 수원시 정부를 구성하신 거 한 거죠. 3개의 급이 있고 각각 독립된 정부니까 이게 그러니까 군대와 같은 상하 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법에서 상하 관계를 부여해주면 상하가 되는 거죠. 주소나 그런 걸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50만 시 중에 50만 이상 시로 대도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5쪽에 네모 3번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그러니까 깨끗하게 잘 그러니까 콘크리트 없이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나무 잘 자라고 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산토끼 잘 뛰어놀고요. 그런 땅은 보전해 왔다고 하는 거죠. 거기를 싹 밀어버리고 거기다 콘크리트 붓는다. 그게 이제 개발에 대한 결정이잖아요. 아니면 여기는 콘크리트 못 붓는다. 여기는 계속 보전으로 해야 된다. 아무튼 개발과 보전, 땅에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걸 누가 하냐고요. 국가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있죠. 외교와 국방 그런 거는 국가가 해야 되지만
국민 삶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지방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방 중에서 누가 할 거냐고요? 저 아래급으로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다음에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시장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시도지사라고 하고요. 거기에 시는 이 수원시와 같은 시가 아니죠. 도와 같은 급의 시, 특별시, 광역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시도, 그 사람을 시도지사. 그다음에 그러니까 조그만 시장 안 되고 군수, 구청장 안 되고 50만 이상 대도시시장이 결정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한다. 시댁에서 결정한다고요. 친정댁이 아니라 시댁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도지사, 대도시장 하니까 특별하면 국토부 장관도 그러니까 나도 끼워줘 결정하는 경우도 있겠죠. 보시면 그러니까 표에 오쪽 표에 둘째 줄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그러니까 끝에 지금 표가 옆으로 5칸이라고 치면 네 번째 칸, 다섯 번째 칸 누가 원칙이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원칙, 시댁이 원칙.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셋째 줄 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 어디 신도시를 만든다. 싹 밀고 콘크리트를 붓는다. 개발구역 지정. 시댁이 원칙. 그러니까 주택법 어느 산자락 들판 싹 밀고 거기다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 그러니까 시댁이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농지법 농업진흥지역. 여기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콘크리트 두르지 마 하는 거죠. 누구요? 그러니까 시도지사. 여기서는 대도시장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수원 평야, 뭐 성남 평야 그런 것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도시장 빠져 있고 뭐 그 대도시장이 지정한다 X 그런 건 죽었다 깨나도 안 나오고요. 그런 건 초점이 아니고 그래서 6개 법 중에서 중요한 4개 법 다 누구고요? 시댁이 원칙이죠. 시댁이 원칙입니다. 국토의 개발과 보존에 대한 결정 시댁이 원칙. 그런데 그 아래 정비법 정비구역 지정은 그러니까 특광시군이 한다고 돼 있는데요. 구청장은 과로니까요. 그럼 이제 여기는 보전 땅을 개발로 바꾸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낡은 아파트, 낡은 주택가, 오래된 주택가, 콘크리트가 이미 버글버글 콘크리트가 있는데 버글버글 콘크리트를 싹 걷어내고 새 콘크리트를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댁이 아니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특광시군. 제일 아랫줄 건축법. 뭐 건물 지을 때 관청에서 도장 받으면 되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허가를 해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요? 기둥 두께 몇 센치는 나와야 된다. 벽 두께 몇 센치는 나와야 된다. 계단 어떻게 잘 갖춰야 된다. 그런 것들을 해주면 되니까 어떤 정책 판단 필요 없죠. 위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요. 가장 말단 누가 처리하면 되고요. 시군구가 처리하면 되죠. 그래서 기본 체계는 장관, 특광도, 즉 시도지사, 시군구, 그리고 시의 대도시가 끼어있다. 지금 여기서 보신 거예요. 네모 3번에서 보신 중요한 4가지. 아무튼 핵심, 국토의 개발과 보존에 대한 결정,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댁. 시댁인데 이 주소는 아시고 가셔야 되고요. 계속 나오니까요. 그다음에 정비법, 정비구역 지정은 특광시군인데 그건 정비법에서 보겠습니다만 특광시군은 곧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를 보셨고 다음 이제 6쪽에 보시면 네모 4번 공법의 행위주체가 있는데요. 표를 뭐 옆으로 그러니까 번잡하게 많이 써놨습니다만 그러니까 내용은 그러니까 뭐 듣고 나시면 별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법의 인격 갖춘 게 자인인과 법인이 있죠. 강아지가 그러니까 물건 사고 파는 계약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인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뭐 공법에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첫 번째 칸 4가지가 있습니다. 공법 다 툴툴 털어서 그러니까 국가, 지방, 그러니까 공기업, 민간이 뭔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대한민국 정부 뽑았죠. 지방 서울특별시 정부, 종로구 정부 뽑았습니다. 경기도 정부, 수원시 정부 뽑았죠. 공기업 국세 넣어서 만든 기업도 있죠.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주택공사 등등등이 있고 지방세 넣어서 만든 기관이 있죠. 공기업이 있죠. 뭐 무슨시 시설관리공단, 무슨시 수도사업소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민간, 돈 버는 민간도 뭔가를 할 수가 있죠. 공법의 행위주체는 4가지,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습니다. 첫 4칸은 다음과 같이 이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가, 지방은 행정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로 뽑은 관청이라고요. 여기는 선거로 뽑지 않았죠. 이건 돈 버는 회사입니다. 돈 벌려고 하는 회사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듯이 개인들이 뭔가 할 때 관청에 가서 도장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관청에 가서
도장을 받는 거니까 관청이 아닌 쪽에서 뭔가를 하려면 관청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가벼운 것들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근데 관청은 법을 집행하는 곳이고 개인들의 신청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서 이건 법에 맞으니까 할 수 있다는 걸 하는 것이지 관청 내부에서 서로 허가받거나 신고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요.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서로 얘기하고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청끼리 서로 얘기하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협의라고 합니다. 얘기 좀 해봐봐. 합의 좀 잘 봐. 협의 좀 해.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법에 이제 고유한 용어가 시작되는 거죠. 관청끼리 서로 얘기하는 것을 협의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공법을 공부하시면서 처음에 가장 고생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가나다라로 써져 있다 보니까 우리말로 생각하시는데 이건 우리말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외국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동사무소에서도 이런 용어 잘 못 듣는다고요. 우리가 무슨 민원 때문에 관청 갔다가 가서 도청 가서 아니면 시청 가서 도장 뭐 하나 받아올 때도 이런 용어 잘 못 듣는다고요. 관청 내부에서 얘기되는 아주 그 고도의 전문 용어가 있는 겁니다. 그 전문 용어들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외국말 공부하듯이 하셔야 되는 거고, 아무튼 그런 약속들이, 그러니까 외국말 공부입니다. 외국어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고요? 눈으로 하는 거 아니죠. 손으로 하는 거 아니죠. 뭐고요? 혀로 하는 겁니다. 입으로 소리 내시고, 혀로 소리 내시고, 내 귀로 듣고, 그래서 내 혀에서, 내 입에서 그 단어가 소리로 나와야 그 다음에 그게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길거리에 지나가는 개들 아무튼 꽤 있다고 치자고요. 지나가는 개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설마 똥 싸는 거 주인이, 안 치우진 않겠지? 이제 그 정도 하나 걱정하면 끝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지나가는 개일 뿐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강아지 이름이요. 해피. 옆집에서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쫑. 아파트 사는데 옆집 관계없다고요. 새로 이사 왔거나 아니면 만날 일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친하게 지내게 되니까 어느 곳이 있으면, 친구가 있으면 그 집 강아지 이름을 알게 되잖아요. 쫑. 그래서 이제 쫑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 개와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지나가는 개 1, 2, 3. 그건 그냥 지나가는 개 1, 2, 3인 거고요. 쫑이라고 부르면서 이 친구와 나의 관계가 또 여기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쫑과 또 이 메리와의 관계가 연결이 되고 하게 되는 거죠. 소리를 내야 된다고요. 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 단어는 내 것이 안 되는 거고, 그 단어와 관련된 내용은 내 것이 안 되는 거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소리를 내셔야 되죠. 다 새로운 약속들, 소련말이라고요. 그러니까 관청이 아닌 자가 관청과 협의할 수는 없다고요. 그런가 보다. 그런 거죠. 알았어요. 모릅니다. 모르는 겁니다. 3번, 5번 보시면 아시게 되는 거고, 그냥 반복해서 보시면 되는 거죠. 나중에 그런 약속에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게, 우리 시험 이제 31일 시험입니다만, 이게 지난 18회 시험에서는, 요것, 허가, 신고, 협의, 요것만 갖고 시험에 나온 게 12문제. 그 중에 요거에 답이 걸린 게 6문제.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운영인 거죠. 다음에 5번째 칸에 행위주체를 다시 썼습니다. 여기는 행정처이니까 당연히 공무원이죠. 공적인 일을 하는 공무원이고, 공적인 일을 하는 공무원이고, 한국토주택공사 국세넣어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회사 사장 돈 벌어서 딸님이 이것저것 사주고 지네들 치부하라고요? 그게 아니죠. 국가 전체를 위해서 공적인 일을 하라고 한 거죠. 여기서 일하는 분들을 준공무원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다음에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수도사업소 그 지역 주민 전체를 위해서는 일하는 공기업이죠. 그래서 이쪽까지는 국가, 지방, 공기업까지는 공적 주체이고, 민간은 그냥 돈 벌자는 민간이죠.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그 회사가 유명해서, 그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예요. 건설회사 3개, 금융회사 5군데, 무슨 어찌고 저찌고 컨설팅회사 2군데에서 10개가 만들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를 만들었다고요. 국민들 편의를 위해서요.
옛날 호남고속도로가 이렇게 돌아가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꼬불탕 불편해서요. 그런 게 아니죠. 뭐 벌라고요? 돈 벌라고요. 때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들어간 돈이 한 100이면 뭐 이면 뭐가 500 넘게 뭐 회수하고 있는 겁니다. 또 뭐 거기에 또 뭐 금융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요. 지금 은행 금리 얼마예요? 내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1%, 1.5% 그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익을 여기 회사 내부에서 다른 회사를 또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다 돈을, 그러니까 그 돈은 그 회사에서 보고 이 회사에서는 그 돈을 빌려 쓴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율이, 연 이율이 35%, 40%입니다. 2020년 지구상에서 연 이율 20%면 중국 경제 성장률이 3%, 4% 이러고 있는 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율이 30%면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돈 다 또 이제 우리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돈이 들어가게 되는 과정은 또 이제 긴 얘기고 별도로 빼고 아무튼 돈 벌라고 만든 회사이고 돈 벌라고 공법에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좀 전에 보셨던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에 있었던 행정청과 행정청이 아닌 자로 구분할 수도 있고 공적 주체와 민간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시설 사업, 고속도로 만드는 사업, 거의 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칸이요. 개발 사업, 신도시 건설,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칸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은 버글버글 콘크리트 털어내고 새 콘크리트 무슨 큰일이냐고요. 큰일이 아니어서 그거는 국가가 그건 하지 않는 거고 지방, 공기업, 민간들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정비사업을 국가가 한다 X 그것 갖고 나온 적은 없고 아무튼 이들 네 가지가 공법의 행위주체인 거죠.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있는 거고 국가, 지방은 행정청, 공기업, 민간은 관청은 아닌 거고 선거로 뽑지 않았다고요. 그 다음에 국가, 지방, 공기업까지는 국가와 국세 들어간 공기업, 지방과 지방세 들어간 공기업, 국가, 지방을 위해서 일하는 공적 주체이고 민간은 돈 벌라는 민간인 거죠. 이런 구분들을 바탕으로 놓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접근해 가시자고요.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다음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